시작하려고 합니다.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와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연구소가 함께 마련한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기업의 연대와 평화, 한일 가톨릭 교회의 화해와 협력 둘째 날 첫 번째 세션 진행을 맡았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먼 길 와주신 모든 분들께 주최 측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자료집과 홍보물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었지만 이 국제학술회의를 만들어낸 근저에는 1996년부터 한일 양국에서 25회째 지속된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선 한일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주교님 두 분께서 오늘 회의를 여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한국과 일본의 가톨릭 성직자이자 연구자인 두 분이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기억의 연대와 평화에 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현재 한국 천주교 제주교구 교구장으로 계시는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께서 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에 관한 간단한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교님은 1974년 12월 사제수품을 받으신 이후 서울대교구 중림동 본당 보좌신부로 경력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985년 12월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되셨고 1986년 2월에 주교수품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주교로서도 수많은 직들을 맡으셨는데 몇 가지만 소개드리면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위원장, 가톨릭대학교 초대 총장, 한일 주교 교류 모임 연락 담당 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에 제주 교구장에 임명되신 이후 지금까지 제주에 계십니다. 아울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 4대강 사업, 원자력 문제 등 한국사회의 핵심 이슈들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오셨습니다. 저서로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강우일 주교와 함께 걷는 세상, 강우일 주교와 함께 희망의 길을 걷다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우일 주교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제목은 가톨릭 주교단의 교류와 동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강우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의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 통역을 위해서 그냥 최대한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가톨릭 주교들의 만남은 1996년부터 2018년 사이에 24회를 거듭해 왔습니다. 매년 이렇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한일 양국 주교들의 만남은 서로 이렇게 경련으로 상대국 교구를 돌아가면서 방문을 했고, 그러면서 양국의 역사 문제와 또 양국 교회의 산업적인 관심사를 서로 나눔으로써 신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같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이 모임이 시작된 배경을 지금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은 199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의 지금은 은퇴하신 대구교구의 이문희 대주교님과 또 일본의 요코하마 교구장으로 계셨던 하마오 주교님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두 분의 만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95년에 1월 중순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FABC 총회 제6차 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FABC라는 것은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를 가리키는 약자입니다. 그리고 FABC 총회와 더불어서 같은 마닐라에서
지금도 이렇게 때때로 이어지고 있는 월드 유스 데이 세계 청년 대회가 그때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 기회에 FABC 총회와 더불어서 세계 청년 대회를 참석하시기 위해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아시아를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이때 일본과 한국의 주교 회의를 대표하면서 하마오 주교님과 이문희 주교님 두 분이 마닐라 회의에 참석을 하셨는데 열흘 가까이 이어지는 회의기 중에 두 분이 한일 양국의 우선 주교들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시고 돌아오셔서 각각 하마오 주교님은 일본 주교님들에게 그리고 이문희 주교님은 한국 주교들에게 하마오 이문희 두 분의 공감을 이렇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때 한국 측에서 그러니까 이문희 주교님이 우리 주교 회의에 먼저 정식으로 이렇게 제안하기 전에 안동교구에 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박석희 주교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박석희 주교님과 또 서울의 보좌 주교로 있던 저에게 이러이러한 한일 주교들의 교류를 시작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사를 타진하셔서 박 주교님도 그리고 저도 참 뜻에 공감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측의 소수의 만남을 시작해보자 실험적으로. 그래서 1996년 2월 중순에 16, 17일 일본 동경 주교회의 사무처에서 양국 주교들의 비공식적인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이문희, 박석희, 강호일 세 주교가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 하마오 오카다 두 주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5명은 우선 양국 주교들의 교류를 추진하자는 원칙에 합의를 했고 그러나 이렇게 이것을 주교회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의하기보다는 주교회의 물론 이렇게 조직을 통해서 알리지만 자발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이들이 모이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여러 주교님들에게 안내를 했고 제 기억에 96년 가을 총회에서 아마 우리 뜻을 이렇게 밝혔던 것 같고 그리고서 12월 달에 첫 번째 공식 양국의 주교들의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교회의 차원의 공식 교류가 아니라 주교들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한다. 그리고 일체 경비도 각자 개인이 부담한다 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런 양국 주교님들의 처음에 소수였지만 이런 모임이 시작된 데에는 1995년 그때 당시에 양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 상당히 이렇게 대화 쪽으로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그 소위 교과서 문제가 크게 이렇게 대두되기 시작을 하면서 일본 그때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라는 그런 단체에서 새로운 일본사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그것이 기존의 일본 역사 교과서하고는 상당히 방향이 흐름이 다른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그거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에서도 일본이 굉장히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이 대두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서 소위 종군 위안부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 한국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가 결성되면서 또 이런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군사 독재 체제가 이제 막을 내리면서 소위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시대 때부터 좀 이렇게 의사 표현의 어떤 여유와 자유가 많이 이렇게 신장이 되면서 이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91년도에 김학순 할머니가 스스로 자신이 위안부로 끌려갔었던 사실을 밝히면서 일본 정부를 가해자로 지목을 했고 일본 측에 진실을 인정하라는 것과 또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한국 사회에서 일각이긴 했지만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993년에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직간접으로 관여했음을 시인하는 고노 요헤이 담화문이 발표되었고 그리고 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내각께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아시아인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준 점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총리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정부의 큰 흐름에 대해서 일본 내의 보수와 우익 극우 세력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 일반에 흐르는 양국의 그때 당시의 분위기였고 가톨릭 교회 차원에서 보면 86년 9월 16일에서 25일 동경에서 있었던 FABC 아까 마닐라의 FABC 총회가 열렸었다고 말씀드렸는데 86년 그 전에 이제 86년에 동경에서 같은 FABC 총회가 열렸을 때 그때 동경 교구장이셨던 시라야나기 추기경이 일본 교회를 대표하는 자격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일본 교회 최고위 성직자로서 아시아 주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일본의 전쟁 책임을 천명하고 깊은 반성의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우리 일본의 주교들은 일본인으로서 그리고 일본 교회 일본으로서도 일본이 세계 2차 대전 중 초래한 비극에 대하여 하느님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형제들에게 용서를 청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전쟁에 관여한 사람들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천만을 넘는 사람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쓰라린 상처를 안겨드리고 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라야나기 추기경의 사과 말씀이 있은 다음에
9년 후가 되겠네요. 1995년 2월 25일 일본 주교단은 세계 2차 대전 후에 그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일본에서는 종전 50주년을 기념하면서 평화를 향한 결의라는 주교단 문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서에서 일본 주교단은 1986년에 시라야나기 추기경의 선언과 고백을 상기하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서에서 일본 주교단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분명히 일본군은 조선 반도에서,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그리고 다른 여러 지역에서 그곳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되고 쌓아 올려진 전통과 문화를 파괴하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무시하고 잔혹한 파괴 행위로 무기를 지니지 않는 여자 어린이를 포함한 무수한 민간인을 학살하였습니다. 중간에 좀 생략하면서요. 이러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며 우리에게는 지금 아직도 아시아인들에게 부과된 상처를 기워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은 새로운 세대의 일본인들도 이어받아야 함을 여기 새롭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 시라야나기 추기경과 일본 주교단이 공적으로 표현한 이런 진심 어린 참회와 속죄의 고백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교회 안에 먼저 용서와 화해의 여정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첫 번째 계단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무르익어 가면서 한일 양국 주교들이 이제 우리의 과거의 아픈 기억을 딛고 좀 넘어서 미래를 향한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 12월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모인 그 두 번째 모임에서 한국 주교들은 한국 측에서 이 정재정 교수의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인식이라는 강의를 듣고, 또 일본 측에서는 기미시마 가츠히코라는 그 교수의 일본과 한국 역사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두 분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양국의 역사 인식에 대한 상호 이해를 좁혀가는 공동의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제3회 모임에서도 한일 주교들은 계속 양국의 역사 문제에 대한 그 강의를 역사학자들로부터 들었고, 4회 98년 11월부터는 양국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테마도 다루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 양국 주교들의 교회 내의 사목적 활동과 관심에 대한 정보 교환과 협력 방안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회부터는 장소도, 그 5회까지는 주로 서울과 동경에서 모였었는데 6회부터는 장소도 서울과 동경 그 수도권에서만 모일 것이 아니라 각 교구를 순차 방문하면서 좀 더 양국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심화시키자는 뜻으로 여러 다른 교구들을 차례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회는 부산에서 모였고, 이렇게 10회까지 계속 양국 주교들은 한일 역사학자들로부터 양국의 역사와 관련한 주제 강연을 듣고 의견을 나누면서 역사 인식의 간격을 좁혀 나갔습니다.
이 10회 제 기억에 그 10회가 끝났을 때 이제 양국 주교님들 안에 이제 한 10년 했으니까 좀 이 정도에서 숨 고르기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면 어떠냐, 조금 쉬면 어떠냐 하는 좀 그런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국 주교님들 전체에게 그 뜻을 이렇게 물었더니 대다수가 이건 계속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 각 회에서 다루어진 그 테마를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면 3회에서는 전후의 역사 인식, 4회에서는 한일 양국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싶은 양국의 역사, 5회에서는 16, 17세기 한일 그리스도교 관계사, 그리고 8회에서는 조선통신사와 21세기 한일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오키나와의 역사와 나하교구, 9회에서는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교훈, 10회에는 일본 속의 한국, 그리고 제주인의 역사라는 이런 주제를 설정하고 그때그때 역사 문제를 부분적으로 계속 이어갔습니다. 또한 역사 교과서 문제를 다루면서 양 교회 그 주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위해서 양국의 그 미션 스쿨, 가톨릭계 교회나 교구나 수도회에서 하고 있는 그 미션 스쿨에서 역사 수업에 그 부교재로 쓸 수 있는 공통의 역사 교과서 부교재를 좀 편찬하자 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전 그 고인이 되신 전 한국국사편찬위원회 이원순 교수님께 일임을 해드렸고, 그 이원순 교수님께서 또 일본 측 역사학자들 몇 명과 함께 협의해서 공동 작업을 수행하셨고, 그래서 그 후에 한국 타이틀로는 가깝고도 먼 나라, 아마 일본 타이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그런 타이틀의 한일 양국 역사 부교재를 이렇게 편찬하였습니다. 지금은 절판이 되어서 이렇게 구입은 안 됩니다만, 하여튼 그런 그 일을 실제로 수행하였습니다. 11회 모임부터 한일 주교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과거의 기억에만 계속 머물기보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들로 시선을 좀 이렇게 넓혀가기로 하자. 그러면서 2005년 오키나와 나하에서 모였을 때는 오키나와 전쟁과 오키나와 주둔 미군 부대 문제라는 주제 강연을 들었고, 그때 그 일본의 사이타마 교구장이셨던 다니 주교님이 정교 분리의 문제에 대한 그 견해를 또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그때 춘천 교구장이셨던 장익 주교님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한 전망이라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회에는 신학생 양성에 대한 양국교회의 현황과 전망을 다루었고, 13회 삿포로 모임에서는 양국교회의 박해의 역사의 그 원인과 또 교회 대응에 대한 성찰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4회에는 양국이 공히 당면하고 있는 그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먼저 이주 신학에 대한 강의를 듣고, 또 양국에 급증하는 그 이주민 사목 현황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2009년 11월 오사카에서 모인 제15회 모임에서는 그해 2월에 선종하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기억하는 추모의 시간을 갖는 한편, 고베 대지진
있었던 그 현장과 오사카 시내에 있는 조선인 거주 지역 이구노와 또 그곳에 있는 조선인 학교를 방문하고 그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16회는 한일 양국 사회 안에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자살 문제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일본 교회, 일본에서는 자살이라고 안 하고 자사라고 하는데 그 자사에 관한 일본 교회 사목적 대응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센다이에서 열린 제17회 모임에서는 핵발전소, 이미 그때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있은 후에 그 핵발전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강연을 듣고 그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이재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17회 교류 모임 회기 중에 일본 주교단은 지금 바로 원자력 발전소의 폐지라는 그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이때 참석한 그 양국 교류 모임의 한국 주교단 20명도 그 일본 주교단 주교회의에서 발표하는 그 메시지의 뜻에 공감하고 동참한다는 뜻을 기자들에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17회 그 회기의 주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제18회 한국 경주에서 모인 한일 교류 모임에서도 핵발전의 문제점과 탈핵 운동,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 대해 논의하고 그때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사목적 관심을 토대로 한 그 한국 주교 토대로 해서 한국 주교회의에서는 2013년 11월 핵기술과 교회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로서 핵발전에 관한 한국교회 성찰이라는 부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원전과 관련한 한국교회의 첫 공식적인 가르침을 펴냈습니다. 그 126면의 이 책자를 발간한 후에 일본 주교회의에서는 이 내용이 상당히 일본에도 참고가 된다고 보시고 일본어로 이 한국 주교회의에서 먼저 출판한 핵기술과 교회 가르침을 번역을 해서 출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주교회의에서는 조금 더 지난 후에 2016년 10월에 다시 지금 바로 원전의 폐지를 이라는 타이틀로 탈핵을 지향하는 일본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총정리한 상세한 자료 286쪽에 달하는 상당히 두툼한 그 자료를 발간하였고, 이것을 받아서 다시 한국주교회의 제가 책임지고 있는 생태환경위원회에서는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출간하였습니다. 제19회와 20회 회기에서 한일 양국의 주교들은 갈수록 강화되는 국가주의와 우경화 현상을 우려하면서 현대 그 가톨릭 교회 교종들의 평화에 관한 가르침을 듣고 동아시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20회기 마지막에는 한일 주교 교류 모임 20회를 맞이하여 라는 제목으로 그 회기에 참석한 한국 주교 22명과 일본 주교 16명이 다음과 같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담화문이 한일 주교들이 이어온 그동안의 20년 넘는 공동 노력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좋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한일 주교 교류 모임 제20회를 맞이하여 이문희 대주교와 고 하마오 추기경의 만남으로 시작된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은 금년으로 20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양국 주교 소수의 자발적 참여로 출발한 모임이었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양국 주교단의 대부분이 참가하는 비중 있는 중요한 모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동안 양국 주교들은 두 나라의 여러 교구를 교차 방문하여 인간적, 신앙적 교류를 심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적 친교를 강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양국의 역사 문제를 탐구하며 과거의 갈등과 상처의 고를 넘어서 그리스도적 시선으로 화해를 실현하려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양국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 사목 문제를 폭넓게 다루면서 오늘의 세상에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주도하는 세계화 현상 속에서 소외되고 짓밟히는 인간 생명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늘의 세계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지, 인류의 미래 환경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핵발전소 위협의 현주소를 공동으로 탐색하며 교회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함께 연대를 모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의견과 체험을 더 깊이 있게 공유함으로써 같은 그리스도 제자단의 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더욱 높이 쌓아올리고 양국교회의 의미 있는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한일 청년들의 방문과 교류, 수도자들의 대화, 교구 간의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신자들이 왕래하고 사제들이 파견되는 등 적지 않은 결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양국 교회에서는 히로시마 교구와 부산 교구 그리고 교도 교구와 제주 교구가 각각 자매 교구로서 결연을 맺었고 그러면서 인적 교류와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적 사제 성소가 넉넉한 한국 교회의 여러 교구와 수도회에서 피데이 도는 형태로 일본의 여러 교구의 사제들을 파견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인 사제들이 일본 전국 여러 곳에 4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북아시아와 한일 양국의 정치적 환경에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영토 문제, 역사인식의 차이를 통해 각국 간에 빚어지고 있는 갈등과 격돌로 국가주의가 고양되고 군사적 긴장도 점진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악화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양국의 주교들은 20년 가까운 지난 세월의 친교의 축적을 밑거름으로 양국의 평화,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더 한층 진력할 책무를 공감하고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일 주교들은 앞으로도 우리들의 고유한 역사와 과제를 직시하며 교류를 심화하고 같은 그리스도 제자로서 함께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만남과 우정을 통해 양국 가톨릭 교회에 강복하여 주시고 두 나라 사이에 화해와 일치를 가져오게 하시며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한일 주교 교류 모임 참가자 활동이었습니다.